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심 1일 라디오 BJ를 맡은 여아구 회장 이가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길을 가다 보면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분들도 종종 보여요. 푸릇했던 잎들도 주황빛으로 물드나 했더니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바닥을 뒤덮고 있더라고요.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다니는 계절. 겨울이 한 걸음 가까워진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붕어빵 파는 곳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천안역에 갈 때 동네 버스에서 내려서 핸드폰 매장과 주시 사이로 들어가시면 붕어빵을 3마리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학교 셔틀버스가 아니라 동네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명의 산심 학생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찮다고 넘어갈 법도 한데 시간을 들여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산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4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평화롭게 잘 살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취방은 어떻게 생겼나요? 제 방은 신발장과 부엌이 이어져 있는 구조라서 자칫하면 어디 다치기 정말 딱 좋습니다. 그 무서움을 몰랐던 파릇파릇한 3학년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그루브를 타며 힙스터의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심한 채로 음악에 몸을 맡기던 그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머릿속에서의 저는 음악에 맞춰 텀블러를 헹구고 옆에 엎어놓으면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엎어진 것은 저였습니다. 힙하지도 않은데 힙스터인 척해서 벌을 받은 걸까요? 생각 없이 내디딘 왼쪽 발이 신발장으로 빠지는 바람에 눈 깜짝할 새에 접질리면서 바닥으로 신나게 슬라이딩했습니다. 넘어지면서 싱크대를 건드렸는지 텀블러도 절 놀리듯이 날아와 때리더군요. 청아하게 통 소리를 내고는 바닥에 굴러가는 텀블러가 어찌나 재수없던지 BGM으로 이적에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흐르는데 뜨거운 눈물도 한 줄기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시리 창피하고 이 아픈 몸과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자니 설거지를 하다가 다쳤다고 말하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려고 자취를 했나 자괴감도 들고 이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상태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엌에 있을 때 항상 왼쪽 발을 아예 신발장에 놓습니다. 저 같은 구조의 자취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요망한 구조는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의 발목을 앗아갈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사연 잘 읽었습니다. 자취방을 보면 입구와 주방이 이어진 구조가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내디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지금은 발목이 괜찮으실지 걱정이 되네요. 작게 다치셨다고 해도 한 번씩 시큰거릴 수도 있으니까 아픈 기색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11월 6일이 할머니 생신이셔서 할머니를 뵈러 가기 전에 무언가 선물을 준비해 가고 싶었어요. 뭘 드려야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가 저번에 줄 달린 케이스를 가지고 싶다고 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케이스를 구매해서 드릴까 하는 마음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할머니가 쓰시는 핸드폰 기종이 폴더폰이어서 너무 예전 기종이라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선물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갖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고 제가 직접 정성을 담아 선물하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부자재를 주문하고 케이스에 구멍을 뚫으려는데
송곳을 깜빡했더라고요. 급하게 밖에 나간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는 길에 송곳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렵사리 제게 도착한 송곳을 라이터로 지져서 하드 케이스에 구멍을 내고 조심스럽게 줄을 연결했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빨간 색상의 줄을 연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드리기엔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여러 스티커를 사용해서 예쁘게 꾸몄어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키링까지. 완전 할머니 취향 저격 전용 케이스였죠. 좋아하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걱정도 했습니다. 원래는 멋있게 케이크도 함께 사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긋나게 돼서 더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할머니의 생신 당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할머니께 드렸는데요. 할머니, 전에 줄 달린 케이스 갖고 싶다고 하셨죠? 시중에 안 팔아서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케이스를 보시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시면서 케이스를 매보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게 어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내심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지만요. 그날 할머니는 제 앞에서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저녁에 이모께 전화해서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큰 선물을 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큽니다. 앞으로도 할머니 생신마다 금을 뿌린 듯 반짝반짝 좋은 기억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잘 읽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네요. 저도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어딘지 모르게 모자란 기분이 듭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무한정한 시간 속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유한해서 함께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게 된다죠. 여러분들은 현재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애정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부끄럽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사연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사랑 이야기네요.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눈꽃 녹은 짝사랑. 감성적인 제목인데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군대를 갓 전역했을 때였습니다. 동기들보다 이른 나이에 군대를 갔던 저는 전역을 하면 꼭 특별한 알바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스키장 알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소대장님과 이야기를 통해 그분께서 전에 일하던 어떤 리조트의 스키 강사로 알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스키는 그다지 잘 타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가서 배울 수 있다고 하길래 스키도 배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눈꽃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일단 스키장 강사의 일과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강습,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다시 1시부터 5시까지 오후 강습을 나갑니다. 그 후에 6시까지 저녁을 먹고 다시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강습을 나가거나 스키 교육을 받는 힘든 일과입니다. 이걸 주 6일 동안 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초과수당, 주유수당 다 주더라고요. 야간 강습을 계속 나가서 한 280만 원 가까이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과 속에 눈꽃 사랑은 개뿔, 여자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포기한 채로 그냥 돈이나 벌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생기더라고요. 야간에 교육을 하는데 그때 기수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교육을 받으니까 같은 기수끼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해지더라고요. 그 중에 저랑 동갑인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나이도 같고 동기 중에 막내라서 그런가 친해지게 됐습니다. 저는 잘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인데 서로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짝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가 학교와 관련해서 일이 있어서 짧은 휴가를 가졌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 아이한테 저녁에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보냈던 거였죠. 그 친구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실망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아, 그래? 하고 넘어간 후 혼자 밥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 약속 파토 났어. 밥 먹음? 그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 이번 기회에 이 아이랑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꽃사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가 네가 봤을 때도 내가 땡땡 오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예전에 같은 방을 쓰던 형들이 이 아이한테 너 어제 땡땡이랑 같은 카페에 있던데 둘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걸 봤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하고 대수롭게 넘어갔는데 저만 모르는 둘의 그린라이트였던 거죠. 그 질문에 뭐 그냥 카페에 둘이 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 땡땡 오빠 좋아해. 제 눈꽃 사랑이 피어나기도 전에 녹은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오빠는 30살이 넘은 스키 강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던 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이는 원래 짝사랑을 하면 자존감이 진짜 떨어진다? 나중에 그 오빠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그 오빠가 자기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는 여자로 안 보인다고 했대. 이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고백 1차임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를 끝내면서 그래서 그냥 마음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찰나에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 얼굴을 빤히 바라봤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와 같은 얼굴로 제게 피니쉬를 날렸습니다. 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가 너 편해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 편하게 지냈나? 좀 불편하게 지냈어야 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한 2달 반 정도를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상대 마음을 다 알아버리고 나니까 뭘 할 수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 여자애랑 잘 지내냐고요? 네. 그 후로도 1년에 한 2번씩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아이한테 스키장에 같이 가자 하며 연락이 왔을 때 그냥 바쁘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요즘 들어 추워지는 바람에 그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끄적입니다. 이걸 읽어주시는 분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좋아할 때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겪는 일이죠.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날 바라볼지, 과연 내가 이성으로 보이기는 하는지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다가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해도 짝사랑을 끝낸 후에 다가갔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아직 그분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면 스키장에 같이 가자는 연락 다시 답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나 바쁜 일 다 끝났어. 너랑 같이 스키장 가고 싶어. 같이 가자. 이렇게 운을 띄워본다면 어쩌면 녹은 줄로만 알았던 눈꽃 사랑이 스키장에서 다시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읽으니 짝사랑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간질간질한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모집하신다기에 사이다 한 방울 없는 알바 중 고구마 진상썰이나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한 포스기에 적응하랴, 물건 위치 외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끝냈다, 수고했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칭찬도 하고는 했죠. 그러던 중에 가게에 들어오는 고객님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다들 알잖아요. 나는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은 딱 눈이 마주치면 아는 거. 게다가 묘하게 진상의 분위기까지 풍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상태의 고객님께서 적장에 목을 가져온 관우 마냥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더니 제게 환불을 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어떤 물건을 어떤 이유로 반품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봤죠. 알고 보니 물품의 용도를 잘못 알고 사가신 거였어요. 종이컵을 버리는 물건을 원하셨는데 버튼을 누르면 종이컵이 내려오는 케이스를 사셨더라고요. 포장지에 떡하니 종이컵 케이스라고 써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뉴얼대로 하자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다시 팔기 힘들 정도로 포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이렇게 훼손이 된 물품은 환불이 어려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순간 위풍당당하던 관우의 얼굴을 하고 계시던 고객님이 동탁에게 초선을 빼앗긴 여포 마냥 변하시더라고요.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려왔습니다. 나태지옥에 가서 돌덩이에 깔려도 이것보단 숨이 막히지 않았을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내가 그날 여기서 얼마를 사갔는데 이깟 거 하나 반품을 못 해주냐면서 영수증을 제 코앞에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뒤로 손님들은 줄을 서고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점점 더 흥분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도 엄청 뛰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2층에서 일하던 직원도 내려와 이렇게 훼손이 된 제품은 재판매가 어려워서 상품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고객이라는 사람이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던져서 부수면 상품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환불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와, 솔직히 그렇게 부수면 자기가 부순 거니까 환불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또 말하면 말만 길어질 것 같고 그분의 진상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지점 부점장님이 통화를 하시고 직접 오셔서 환불해주겠다고 말한 뒤에야 사건이 일단락되었답니다. 그 뒤에 줄을 서 계시던 분들이 워낙 많아서 빨리 계산을 해드리려고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었는데 손님들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없는 알바생에게 난리를 피우는 진상이 되지 않도록 해요. 아, 네. 정말 사이다 한 방울 없는 고구마 썰이네요. 환불을 받아가셨다는 것까지. 저런 분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같은 말만 반복하시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시간과 감정만 낭비돼서 차라리 윗사람에게 한시라도 빨리 연락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일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앞으로는 사연자님의 일상에 진상도 없고 사이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해요. 이제 첫 오늘의 산심 끝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나,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산심 1일 BJ 이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사연을 전부 읽었는데 괜찮으셨나요? 처음 해본 거라서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닿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곁에 오늘의 산심이 자리 잡길 희망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산심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품속 고이 품은 붕어빵같이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연은 저희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_ind_psychology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